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도에 어떤 운동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가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슬림했답니다. 그런데 방송이 많아지고 또 약국도 바빠지고 뭐 강의도 있고 일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동을 시간 내서는 일부러 못하게 되었어요. 방송이 많아지면서 보여지게 되니까 더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통 시간이 안 나가지고 핑계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생활 속에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이 허벅지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허벅지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 특별히 센터에 가거나 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생활 속에 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저희 집이 15층이거든요.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올라올 때는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제 습관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허벅지에 굉장히 좋아요.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로 방송 촬영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을 탈 때가 많죠. 근데 남들은 엑스컬레이터를 탈 때 저는 좀 걸어서 올라가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악산 정상에 가요. 새벽 6시에 출발을 하면은 집에 돌아오면 한 10시쯤 되거든요. 한 4시간인데 4시간을 꼬박 걷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처음에는 정말 심장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악산에 다닌 지 한 3년쯤 되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몸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가를 하면은 전신 운동이 되고 뭐 골프를 하면은 재밌고 이러겠지만 시간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생활 운동을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허벅지 근육을 잃지 않는 겁니다. 허벅지 근육에 제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요.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의 혈액을 관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육이 혈액을 관리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할 텐데요. 우리 보통 젊은 사람들 보고 참 저런 사람 혈기 왕성하다 이러잖아요. 혈액과 기가 왕성하다. 혈액이 많고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말인데 자, 우리 몸속에 혈액이 어디에 많을까요? 혈액을 저장을 해야만이 혈액이 많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혈액을 저장하는 곳이 여러 기관이 있어요. 간도 있고 비장도 있고 하지만 가장 많이 혈액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근육이에요. 근육이 많은 사람이 혈액이 많은 거죠. 자, 혈액이 많은 사람은 추위도 안 탈 거 아니에요. 그쵸? 혈액은 뜨거우니까.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이 추위를 별로 안 탑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허벅지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이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많으면 혈액이 많아져서 혈기 왕성해지고요. 이 겨울에 추위도 안 타요. 그러니까 너무 그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죠. 물론 뭐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몸매가 예쁘게 잡아지겠지만 뭐 형편상 그런 걸 할 수 없다면 아예 아무 운동도 하고 있지 마시고요. 허벅지 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허벅지 운동도 따로 스쿼트 같은 거 하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아예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거나 많이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걷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허벅지 근육을 잃지 않아서 노후를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허벅지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방송 때문이기도 해요. 처음에 방송을 해봤더니 너무 긴장을 하고 하는 탓에 저혈당이 오더라고요. 어지럽고 빙빙 돌고.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초코파이를 한 상자씩 먹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허벅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나서부터는 방송을 6시간 이렇게 하더라도 저혈당 증세가 없어졌어요. 저혈당이라는 게 뭐예요? 혈액이 뇌까지 가지 않아서 뇌에 혈액이 부족한 게 저혈당이잖아요. 그런데 허벅지 운동을 해서 허벅지에 혈액이 많아지니까 아무리 뭐 열심히 뇌 활동을 해도 어지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지치지 않게 하는 원천이 바로 이 허벅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못해도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허벅지가 너무 두꺼우니까 예쁜 옷을 못 입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예쁘다는 거에 초월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들면은 예쁘다, 뭐 날씬하다 이런 것보다는 건강해 보인다, 에너제틱하다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칭찬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체중하고는 상관없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데요. 이 허벅지가 저처럼 이렇게 저혈당이 왔던 사람들에게 또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대사성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사성 질환의 대표가 당뇨잖아요. 당뇨 환자들은 정말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당뇨가 포도당이 혈액에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혈당이 높아지는 거. 우리가 음식을 탁탁 그램으로 재서 먹을 수 없잖아요. 적당히 먹게 되는데 어떤 날은 좀 더 먹기도 하고 덜 먹기도 하고, 그런데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가 혈액 속에 들어온 당을 재빨리 어디에게 이렇게 치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치울 수 있냐? 바로 허벅지에 치울 수 있는 거죠. 허벅지에 근육이 많으면 혈액을 많이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혈액 속에 포도당을 그 글리코겐으로 바꾸어서 근육에다 저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은 좀 달게 먹어도 이 들어오는 혈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니까 혈당이 높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없는 사람은 당을 저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높아지고요. 또는 당이 높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이 다 배로 몰립니다. 그래서 배가 뿡 나와서 대사성 질환, 고지혈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에 노출될 수가 있죠. 나중에는 그게 또 당뇨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허벅지 근육이 1cm 줄어들수록 남자들 같은 경우는 8.4%, 여자는 9.6%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 있잖아요. 그 줄자로 허벅지 근육 한번 재보세요. 허벅지 근육이 60cm보다 적은 사람들, 허벅지 아주 가는 사람들은 그 이상인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매우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 꼭 키워야겠죠.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어떤 운동을 해야겠다, 골프를 등록해야겠다, 헬스클럽을 가서 PT를 받아야겠다, 요가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못 세웠어요. 수영장을 가야겠다, 이런 건 못 세웠고, 그냥, 내가 계단을 이용해야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악산은 꼭 가야겠다. 요 정도 간단한 계획만 세웠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허벅지 근육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병처럼 예쁜 몸매는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질병에는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2020년에는 반드시 허벅지 근육을 늘리셔서요. 120세 장수 시대에 건강하고 에너제틱하게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